지붕부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하중 경감, 지붕부 하중 경감. 자, 지붕부 하중 경감은 왜 필요한지부터 이해해야 되겠죠. 지금 제가 지붕부 하중 경감의 필요성과 하중 경감 방안은 이 전체 내용이 굉장히 상세하게 답안에 다 기술되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최소한 하중 경감 방안에 대한 부분적인 내용은 시공 답안에서 포함될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면접 때 질문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잘 숙지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일단 왜 필요한지를 보면요. 근래 기와 무게 증가로, 그러면 옛 기와보다 지금 현재 그 공장에서 한식 공장제 기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죠? 그 기와의 무게는 2.5배, 그죠? 1.5배에서 2배 정도 기와 무게가 더 무거워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붕부의 기와 무게가 증가하면 전체적으로 지붕부 하중이 똑같이 재설치하더라도 하중이 최소한 1.5배 내지 2배 증가돼 버리기 때문에 어디선가 하중 경감의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하중이 지붕부에 작용한 하중이 주로 이렇게 지붕부가 경사져 있기 때문에 이 경사하중이 작용한단 말이죠. 그럼 경사하중이 작용할 때 이 도리 같은 거를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해요. 그리고 또 지붕부의 하중에 의해서 중도리 같은 데 작용하는 하중에 의해서 이 보가 처지는 문제점들도 발생하죠. 그럼 내부에서는 보가 처지고 이 주심원 밖으로 이렇게 슬라이딩 하려는 힘이 작용하다 보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머리가 파손되는 원인이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렇게 지붕부에 작용하는 하중에 의해서, 그죠? 그래서 지나치게 과도하게 이렇게 작용하는 지붕부에서 응용이 작용하면 이런 변형들이 좀 더 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하중이 가해지게 하기 위해서 지붕부의 하중 경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죠. 그죠? 하중 경감 방법. 자, 하중 경감 방법. 적심량과 보토량 조절, 기와 무게 경감 방안, 덧스칼의 덧돌이 설치 방안, 요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적심량과 보토량 조정은 뭐냐면, 자, 다리 면적당 적심이 보토보다 훨씬 더 가볍죠. 4배 정도 보토가 적심보다 다리 면적당 하중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강의 다짐청이 또 있기 때문에 보토량들이 많이 줄죠. 또는 상황에 따라서 보토를 아예 설치하지 않는 경우들도 가끔씩 있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적심량을 늘려주고 보토량을 줄이는 방안으로 1차적으로 하중 경감을 시켜주는 거고요. 그 다음 기와 무게 경감 방안. 이 보토량을 줄이고 적심량을 늘리는 것만으로 지붕의 하중 경감이 안 되는 지붕 면적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기와 자체의 두께를 좀 더 얇게 이렇게 제작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법주사 대웅보전이라든가 이런 건물에서 중층 건물 규모도 크고 하니까 지붕부에 하중 굉장히 많이 나가겠죠. 이때 직접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기와의 무게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기와 두께 자체를, 그죠? 기와의 두께 자체를 얇게, 그러니까 하중을 경감시켜내는 거죠. 직접적으로. 그죠? 그렇게 해서 기와 무게를 경감하는 방법, 지붕부 하중 경감하는 방법도 있고, 또 덧스칼의 덧돌이 설치 방안, 건정전이라든가 경회로라든가 이렇게 중요 건물의 사례 나오죠. 그죠? 이렇게 상부에 덧스칼을 설치해서 하부에 빈 공간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헛집 개념이 된다. 그죠? 얘는 더 적극적이죠. 근데 이 덧돌이와 덧스칼에는 실제로 건물의 구조 변경, 현상 변경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내가 그냥 이렇게 막 덧스칼에 덧돌이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현상 변경은 반드시 자문을 받아서 이런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붕부 하중 경감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타당할 때, 그럴 때일 때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다. 그래서 하중 경감 방안의 핵심은 적심량과 보토량 조절, 그 다음 기와 무게 경감, 덧스칼의 덧돌이 설치 방안, 이 세 개가 핵심적이고요. 면접 때 이렇게도 물어봤습니다. 뭐 조금 시간이 지난 면접이긴 하지만 근래에는 번화공사를 할 때 보토량을 많이 줄이는 경향이다. 왜 그런지 설명하세요. 이렇게 면접 때도 질문 들어옵니다.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그죠? 그래서 지붕부의 하중이 증가되었고 왜 증가되었는지 설명하고, 그 증가된 하중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단위 면적당 보토량보다 4배 가벼운 적심량을 늘려주면서 보토량을 이렇게 줄여나가는 그런 이유에서 보토량을 줄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중 경감 방안, 이 사항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또는 이런 도면과 함께, 그죠? 굉장히 상세하게 기술해야 될 때도 있고, 또 답안 속에서
적심량 보토량 조절, 기화목의 경감, 더스카리 덧돌의 설치 이런 정도로만 간단하게 기술될 때도 있으니까 이 내용은 답안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포함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잘 숙지를 해놓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하중 경감할 때 위에 될 게 뭐냐? 적정하중. 적정하중에 대한 구조 계산이 선행돼야 된다. 이 이야기 뭐냐 그러면 목적 건물은 압축 하중에 의해서 횡력에 대한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 방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상부에서 지붕부의 하중은 그 압축 하중으로 작용하는데 그 원래 가해제들은 적정 하중보다 너무 또 가벼워져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적정 하중에 대한 구조 계산이 선행되고 난 다음에 하중 경감을 해야지 무작정 하중 경감 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 사항을 한 가지 체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구 부재의 변이 유의. 이건 뭐냐 그러면 하중 경감하기 위해서 특히 더스칼에 이런 부재를 설치할 때 우리가 지붕부의 하중은 종도리와 중도리와 주심도리를 통해서 하부로 축부로 하중이 전달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더스칼에 설치되면서 외목 쪽에 하중이 집중되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중 전달 방식이 왜곡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오히려 더 지붕 가구부에 또는 건물에 훨씬 더 변이를 더 이렇게 야기시킬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하중 전달, 하중이 경감시킬 때 하중 전달 방식이 왜곡되지 않게끔 해서 그래서 가구 부재에 추가적인 변이가 발생하지 않게끔 유의하는 사항. 그래서 이 하중 경감시 유의사항도 의미가 있겠죠. 내용을 보셔도 그죠. 그래서 답안 속에서 시공 답안 속에서 이런 사항들이 설치 사항 속에서 또는 보강 사항 속에서 이렇게 일부분 답안으로 기술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답안 내용을 숙지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지금처럼 지붕부의 내용은 단순하게 이렇게 시공 과정으로 조사사항 그다음 해체 설치 사항으로 이렇게 지붕부에 국한해서 이렇게 답안으로 기술될 수도 있고 여기에서 지금 설명드렸던 이 사항들 중에 일부 내용이 전체 시공 내용 속에서 부분적으로도 이렇게 포함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이 사항들이 또 면접으로도 또 부분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내용으로 시공 답안을 어떻게 기술할 수 있다라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파악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